자, 또 슬슬 시작해 보시죠. 자, 비트 연산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시프트 연산자라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는 뭐 봤냐면, 엔드 연산자 봤었잖아요. 근데 시프트 연산자가 있는데, 자, A라는 변수에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메모리 어떻게 들어가?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물론, 그 정수형 변수 A는 이렇게 한 바이트가 아니고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000이 더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다 그리면 그림이 너무 커지니까 하위 한 바이트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펜을 끄집어내서 펜.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 A라는 변수를 꺽쇠 오른쪽으로 꺽쇠 1 이거는 한 번 쉬프트 하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사람이 쭉 이렇게 8개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프트 그러면 얘가 맨 오른쪽에 앉아 있던 얘는 떨어져 나가고요. 의자가 없어. 새로운 공간에 여기가 비게 되죠. 자, 사람이 8개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오른쪽으로 시프트 그러면 얘는 다 한 칸씩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얘는 밖으로 뿅. 그래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자리로 오고, 얘는 이 자리로 오고, 쭉쭉쭉쭉 얘는 이 자리로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자리가 없어서 통 떨어져 나가고 여기 빈자리가 생기는데 빈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라 그러면 4가 뭐야? 2가 되네. 자, 빈자리는 0으로 채워지고 맨 오른쪽에 있던 얘 녹색 얘는 밖으로 사라져요. 밖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요런 연산을 하는 거죠. 하나 시프트 하라 했으니까 한 칸만 옮기는 거야. 만약에 둘 시프트 하라 그랬으면 얘도 떨어져 나가고 얘가 1이 올 거 아니야. 요 녀석이 1이 올 건데 얘도 또 떨어져 나가지. 한 번 더 하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시프트 해요. 그러면 얘가 똥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얘가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럴 때는 0으로 채워져. 그래서 시프트 연산은 옆으로 한 칸씩 밀리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산을 이제 시프트 연산 그렇게 부르죠. 별거 아니죠, 개념은.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한 번만 발생했는데 얘가 2다 그러면 두 칸씩 가는 거야. 두 칸씩. 그래서 지금 얘가 한 칸 자, 다시요. 얘가 한 칸 갔고, 자, 얘 입장에서 볼까?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얘 입장에서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였다 그러면 요 1이 이 자리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프트 연산입니다. 좋아요, 이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 연산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재를 보세요. 제가 이 교재가 나름 특색이 있어 한번 보니까 이 열혈 C 프로그래밍 이 책이 출판된 지가 꽤 예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서점에 가보면 이 책이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던 거를 눈에 봤는데 실제로 이제 안을 들여다본 건 이번에 여러분 수업하면서 한번 이제 열어봤는데 나름 재미있게 잘 쓰여진 것 같아. 뭐 재미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시프트 개념은 이거야. 그래서 비트 연산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미처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하시고, 지금 저는 몇 가지 것들만 설명해서 어딘가를 지금 가고 싶어요. 뭔 소리냐고? 어떤 프로그램 동작을 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지금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쭉 해 오시다가 이런 거구나라고 파악이 되시면 이제 교재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비트 연산자는 이쯤 내려놓고요. 이런 게 있어. 10진수로 표현해? A에다가 17을 넣어놓고 10진수 17을 넣어놓고 10진수로 표현해봐라. D가 데시말의 약자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출력 결과가 나와요? 10진수로 표현하면 17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17을 16진수로 표현하면 얼마?
16개짜리 묶음이 하나 있고 낱개로 하나 있네. 그러면 11 0x11 11 이렇게 나와야지. 팔진수로 표현하면 제가 팔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은 안 드렸는데, 자, 요 코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은 뭐 잠깐 내리죠. 링크 주소 유지 안 하고 요거를 카피해다가 아깝인데? 아, 제가 기존에 뭐 해놓은 코딩 해놓은 게 있어서. 자, 요거잖아요. 요거 컨트롤 F5. 그 다음에 출력 결과가 왜 이렇게 더듬거려. 자, 그래서 10진수로 표현하면 17, 16진수로 표현하면 11, 8진수로 표현하면 21. 자, 8개짜리 묶음이 2개로 쪼개지죠, 17은. 8개짜리 묶음이 2개, 낱개로 하나로 표현될 수 있죠, 21. 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d, %x, %o를 이용해서 10진수, 16진수, 8진수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2진수로 표현하고 싶어. 2진수로.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지? 눈치학상 %d는 10진수, %x는 16진수, %o는 옥탈 해서 18진수. 그러면 바이너리? 그거 b라고 쓰면 되나? 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C 언어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C 언어는, 안 그런 예외 상황이 있긴 있어요. 일반적인 C 언어는 이진수로 자동 변환해서 출력해주는 이런 기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라 그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C 언어 또 만든 회사가 많아요. C 언어 컴파일러. 해석해주는 소프트웨어를, C 언어 컴파일러를 만드는 회사가 많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는 어떤 정수값을 이진수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요. 일부 몇몇 컴파일러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C 컴파일러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int a 정수형 변수에 16진수 AA를 입력했다. 그래서 이 진수로는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1010, 1010. 얘를 정수형 데이터는 메모리에 바이트로 저장됨. 그래서 size o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a라는 걸 넘기면 정수잖아. 이 정수형 변수잖아. 이 변수가 메모리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 size o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냐? 4바이트 차지합니다. 몇 비트야? 그러면 48에 32, 32비트를 확 가지고 정수를 저장해요. 자, 이 정수에 좋아요. 그러면 정수형 변수 A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는, 만약에 양수만 표현한다 그러면 0부터 2의 몇 승까지야? 32승 마이너스 1까지지. 자, 어렵죠? 자, 다시 써볼게. 아까 우리 했던 건데, 4비트 가지면 몇 개까지 표현해요? 2의 4승 해서 1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었죠? 3비트 가지면 2의 3승 해서 8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8개? 0부터 얼마까지? 7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0부터 15까지. 그러면 우리 몇 비트야? 4바이트, 32비트야. 그러면 2의 32승계의 숫자 표현이 가능해.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이게 뭐야? 0부터 2의 3승 빼기 1까지죠? 얘는 뭐야? 0부터 2의 4승 빼기 1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2의 32승
빼기 1까지 표현할 수 있네. 2의 32승이면 얼마야? 2의 32승이면 얼마냐니요? 2의 32승이죠. 그 말이 정답이죠. 예. 자, 그래서 엄청 큰 수인데, 이게 이제 양수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음수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나중에 고민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양수 개념으로만 생각했을 때, 요렇게 표현이 가능해. 좋아. 그럼 이제 4바이트 쓰는 거 알았어. 요런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가 있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정수형 변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할당을 하면 결국 메모리는 4바이트, 32비트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자, 요 코드 이제 좀 어려워. 자, A에다가 0xAA 16진수 AA를 할당했고요. 이거 10진수면 얼마일까? 뭐 계산해봐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일단 이건 얘기가 복잡하니까 들어봅시다. 자, 메모리 1바이트에 어떤 값을 저장했다고 치자고. 저장한 값이 예를 들어 1, 0, 0, 0, 편리하게 0, 0, 0, 0이야. 이거 아이고, 마지막은 1로 합시다. 이거, 자, 어떤 정수를 1바이트 메모리에 저장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 값이 이거야. 그럼 이거 10진수로 바꾸면 얼마야? 요거죠? 128 묶음이 하나, 낱개로 하나, 요거죠? 1, 2, 4, 8, 16, 32, 64, 128. 128짜리 묶음이 하나, 낱개로 하나, 129죠. 자, 메모리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진수로 보여주고 싶어. 자, 메모리에 129가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1바이트를 를 이용해서 숫자를 저장하고 있대. 그러면 너 나와 1 쓰고, 그 다음 너 나와 0 쓰고, 그 다음 너 나와 0 쓰고, 메모리에서 한 비트씩 읽어서 출력하면 되지 않아? 그죠? 메모리에서 한 비트씩 읽어서 출력하면 돼. 그러면 이거 끄집어내려 그러면 어떻게 끄집어내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시프트 시켜봅시다. 하나, 요 1을 하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시프트 시키면 이게 1이 오네. 얘네들은 다 떨어져 나가지. 봐봐봐. 자, 얘 입장에서 7번 시프트 시키면 1번, 2번, 3번, 4번, 5, 6, 7, 아이고, 떨어져 나가버리네. 그리고 맨 LSB에는 뭐가 와요? 얘가 오네. 자, 그럼 얘를 7번 시프트 시켰다 그러면 1이 LSB 쪽으로 다 이동. 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자, 그래 놓고는 뭐하고 엔드를 해? 2라고 엔드를 해. 그러면 이게 이제 X라고 합시다. X. 1인지 0인지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하자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자, X가 1이면 연산 결과는 1이고요 0 엔드 연산 할 거야. 엔드 할 거야. 그러면 X가 0이면 0, 1이면 1. X가 그냥 빠져나오네? 그죠? X하고 이진 변수 0 아니면 1 값을 갖는 이진 변수 X하고 2라고 엔드를 하면 X가 0이면 0 나오고 1이면 1 나오고, 그래서 그냥 X 그대로 쓰면 되네. 자, 우리 뭐 했냐면 이거 쓰기 위해서요, 오른쪽으로 7번 밀었더니 맨 아래로 왔어요. 그리고 엔드라고 했더니 X가 그대로 나왔어. 1이면 1 나오고 0이면 0 나올 거야. 자, 요 자리 이번에 요 자리에 요거 빼내고 싶어. 그러면 얘를 Y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번에는 6번만 밀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밀면 1이 오네. 이거 우리 y라고 놔볼까? 자, 그러면 여기에 x는 어딨어?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걸 x라고 놓고 그 다음을 y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10 있는 거 아는데 이제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이제 7번 밀면 x가 1이 와. 그래서 n이라고 엔드 하면 x가 빠져나와. 7번 밀었어. 7번. 그 다음에 6번 밀면 모양새가 이렇게 되죠. 앞은 다 0으로 채워질 거고, 또 2라고 end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앞에는 0이 있는 거잖아. 0, 0, 0, 0, 0, 0.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차피 0으로 채워지지만 0하고 end를 하니까 다 0. 얘는 2라고 y하고 2라고 end 하면 y가 0이면 0, 1이면 1. 그래서 y가 나와.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1, 0, 0, 0, 0, 0, 0, 1이 들었다고 합시다. 이거 따져보니까 10진수로 129야.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른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2진수로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MSB, 모르니까 X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비트는 Y라고 났어. 그러면 이 X를, MSB 이 녀석을 LSBT까지 이동을 시켰어요. 몇 번 시프트 시켰어? 7번 시프트 시켰더니 Y는 떨어져 나가고, 여기 Y 떨어져 나갔지 좀 전에. X가 왔어. 2라고 엔드를 해. 여기 0으로 채워지죠. 시프트 시키면 0으로 채워져. 근데 또 여기서도 1이라 하면 0000000 1이잖아. 이렇게 엔드를 취하면 0하고 엔드를 취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0돼. 여기는 쫙 0되고, 2라고 x하고 엔드를 취했어. x 자신이 나오죠. 0이면 0, 1 엔드 하면 0. 1이면 x가 1이면 1 엔드 1은 1. 그래서 그냥 x 자기 자신 빠져나와. 얘가 0이냐 1이냐는 모르겠고, 네? 모르겠고, 2라고 엔드 하면 그 값이 그냥 그대로 나오네. 0이라면 0이고 1이라면 1이고. 자, 그래서 x값이 뭔지는 알았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y값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번엔 6번만 밀어.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켜. 그러면 0000 채워지고 x, y 이렇게 이동이 되죠. 여기에서 000000이라고 엔드해. 그러면 앞에는 다 0000 되고 얘는 y만 나와. 그러면 x 프린트하고 y 프린트하고 그 다음 z라 그럴까? Z 프린트하고 하나씩 빼서 프린트하면은 우리 눈에는 이진수로 보이겠네. 그 메커니즘이 뭐예요? 제일 처음엔 7비트 밀어서 2라고 엔드 해서 나온 값을 쓰고, 그 다음은 6비트 밀어서 2라고 엔드 한 값을 쓰고, 그 다음은 5비트 밀어서 5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그 결과 값에다가 2라고 엔드 해서 나온 값을 출력하고, 요 패턴을 쭉 하면 되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전혀 밀지 말고, 전혀 밀지 않으면 요 값 그대로죠. 요 값 그대로에다가 요 값 그대로 그려봅시다. 여기가 이제 x, 우리는 y, 뭐 있고 마지막에 1 0 0 0 0 0 0 0 1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서 2라고 엔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0이거든. 앞에 1, 이 앞에 다 0인 거 이해되죠? 0 0 0 0 0 1이잖아. 1은. 그래서 엔드 하면 x 값이 1이든가 0이든가 말든 간에 내가 0이야. 그럼 다 0되지. 0 0 0 0 그 다음에 LSB 값 1 나오네. 마지막은 안 밀고 시프트 0 하나도 안 하고 0 시프트 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시프트 안 하고 2라고 엔드 하면 LS 값 빠져나오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이 코드로 와서요.
잠시만요. 이게 네. 다시 이제 코드 봅시다. A는 4바이트로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정수형은. 그럼 요 뒤로 요거를 보면 뒤로 쫙 있는 거잖아. 자, A에다가 129를 저장했어. 그러면 요 앞에다가 쫙 더 3바이트가 더 있는 거지. 0000 채워져서. 근데 어쨌거나 나는 맨 위에 거 보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몇 번 밀어요? 여기서는 1바이트니까 7번 밀었지. 8비트니까 7번 밀었지. 그래야 MSB가 LSB로 이동해. 근데 이게 32비트야. 그럼 몇 번 밀어야 돼? 31번 밀어야 MSB가 LSB로. 그러니까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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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 있는데 얘가 LSB, 맨 왼쪽에 있는 게 MSB. 요 맨 왼쪽에 있는 비트가 요 아래까지 이동하려 그러면 몇 번? 31번. 자, 그래서 정수형 변수의 사이즈는 4 곱하기 8, 그러면 4, 8, 32. 하나 빼니까 32. 그래서 A를 32개를 밀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AND 해서 나온 값 출력.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I는 하나 뺐으니까 32에서 하나 뺐으니까 31에서 하나 뺐으니까 30. 조건 만족에 이번엔 30번 밀어. 그런 다음에 AND 해. 한 비트 빼네. 출력. 다시 I 빼면 이제 29번이네. 조건 만족하죠? 그러면 29번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다음에 LSB 빼. 그 시프트 된 데이터에서. 그러면 각 비트마다의 값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서 이렇게 이제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코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시프트 연산, 그 다음에 AND 연산, 메모리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코드를 충분히 잘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값들의 변화를 다 이제 뭐 손으로 다 써보거나 32번 써보거나,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손파일링이라고 불렀는데 컴파일의 말을 따서 손으로 이거 한 단계 값들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자기 거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코드의 의미 몇 가지 개념이 나오죠. 시프트 연산하고 꺽쇠 오른쪽, 그 다음에 AND 연산, 비트 단위 AND 연산, 메모리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나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코드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봐봅시다. 이거는 뭐냐? 자, 뭐 하는 것 같은지 한번 보실래요? 왼쪽에 있는 코드는 좀 전에 봤던 코드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이 부분이 추가됐어. i의 값을 4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은 한 칸 띄워? 자, 그러면 이 i가 이제 제일 처음에 31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연산은 자, i가 얼마부터 시작해? 31, 32, 33, 아이고, 33이 된다. 그래서 잠깐만, 31, 30, 29, 그 다음에 얼마야? 28. 자, 4의 배수를 찾는 거죠. 4의 배수. 4의 배수, 이건 4의 배수 아닌가? 28이? 48, 46. 아무튼, 예. 자, 또 가볼까? 27, 26, 25, 24, 64, 24. 그 다음에 74, 28. 4의 배수. 4의 배수. 뭐 하는 것 같습니까? 4의 배수마다 스페이스를 넣어라. 느낌이 오죠? 우리가 출력 결과물을
32개를 이렇게 하면 쭉 붙어서 나오니까 보기가 사나워. 그래서 4개씩, 4개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4개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4개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좀 가독성 보기 좋게 하려고 이걸 하나 넣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써놨네. 예. 자, 출력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자, 지금 1 넣고 돌렸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4개씩, 4개씩, 4개씩 한 칸씩 중간에 스페이스 넣어서 띄워라. 이런 거였습니다. 아래 코드를 살펴보고 변수 A 값을 이중성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시오. 뭐야? 했잖아.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뭘 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여기를 1로 바꿨을까?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아하하, 요거 해보라는 거구나. 자, 0x1이나 1이나 똑같죠? 여기서 결과는 1을 넣든 0x1을 넣든. 그러면 이제 뭐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라 이거야.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뭐야? 이런 숫자가 나와. 요 위는 플러스 2를 저장하고 있을 때 메모리에 있는 숫자를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진수로 표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를 넣고 출력해 보면 전부 다 1이야. 이건 뭐지? 마이너스 1을 이진수로 표현한 건가? 빙고. 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나는 지금 에너지가 넘쳐요.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집중을 하시고요. 아, 됐어. 이 정도 알았으면 됐어. 괜찮습니다. 굳이 마이너스 1이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나는 신경 안 쓸란다. 뭐 잘 저장했겠지 뭐. 좋은 태도야. 뭐 굳이 뭐 하려 그래. 물론 아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이 좀 횡설수설인데, 자, 뭐냐면 이전까지 내용만 이해되셨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알고 싶다. 뭘 더 알고 싶냐? 음수는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저장하지? 좀 전에 살펴본 건 양수였어요. 양수. 근데 음수는 어떻게 저장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교재를 한번 보시고 인터넷도 한번 뒤져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잠깐 딴 얘기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 대학교 4년 졸업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대학이든 대부분이 그럴 텐데 뭘 훈련받지 못하냐면 뭘 교수님들이 요구하지 않냐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문제가 뭔지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는 제가 말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하긴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긴 하는데 되게 약하다 그럴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강됐어요. 그런 식의 훈련을 해보는 게.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과제가 교재 안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 질문이 나오고 답은 교과서 안에 거의 다 있어. 또 참고서 안에, 유명하다는 참고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주로 이제 학습하게 되잖아요. 학습의 범위가 거기에 머무른다고. 그런데 대학을 가고, 대학생이 됐고, 대학원이 되고, 그러면 사회에 나간다 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처한 문제가 어디 교과서나 어느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남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내가 처해 있는 문제는 이 상황과 뭐가 다른가? 그러한 훈련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조금 그런 걸 좀 잘 안 하죠. 선생님 설명도 안 한 데서 시험 문제 내면 어떡해요? 따지지, 항의하지. 그 교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럴 거 아니야. 직장 상사가 내지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야, 그 답안지는 말이야. 저기 열혈 강호, 열혈 C 프로그래밍 책 안에 있어. 그런 일이 없잖아. 유사한 솔루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수 표현은 어떻게 하는가를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지금 우리 교재에는 아마 설명이 간략하게 돼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두 가지 방법. 됐어. 이 정도면. 좋아요. 예. 아니야. 난 꼭 알고 갈래. 하는 분은 인터넷 뒤지면 나와. 자, 그래서 보고서. 음의 정수를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 레포트 안 낼 건데요. 괜찮다니까. 제가 점수만 조금 까면 되잖아. 그 사소한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늦은 밤도 아닌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횡설수설 좀 했는데. 자, 아무튼, 상황 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고서는 또 보고서야, 제출은 하시고. 자, 이제 8장. 예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8장 조건문 하다가 이제, 백해서 빈 공간 채우고 다시 이제 8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조건문 할 때 if, else 이거 위주로 살펴봤고요. 그때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어요. 얘는 조건에 따라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는 건데, 자, 케이스를 한국말로 하면 뭐야? 제가 최근 들어서 수업하면서 강의하면서 어떤 영어 표현을 한국말로 하면 뭐냐고 자주 묻곤 하는데요. 자, 케이스가 한국말로 하면 뭐지? 사건. 법정 사건을 케이스라고 그러지 않나? 그 다음에 경우, 이런 경우. 자, 뭐냐? 봅시다. 다짜고짜 코드를. 1 이상 3 이하의 정수 입력해라. scanf, num. 그럼 이 num이라는 변수에 사용 유저가 입력한 값이 들어오겠네. 1부터 3, 1 이상 3 이하에 넣으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1, 2, 3을 넣을 수도 있고, 난 아무거나 넣을래. 100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또 소수점 형태를 넣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소수점 형태를 넣으면 여기서 scanf %d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니 일단은 정수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수만 넣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num에 임의의 정수가 들어갈 건데 그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 1이면 이거 하고 그 다음 뭐해? 브레이크 끝. 브레이크가 끝이잖아. 스위치 케이스 문을 빠져나옵니다. 우리 브레이크 문을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벗어나죠.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 케이스 문을 빠져나옵니다. 자, num이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케이스는 1이죠. 경우 1이죠. 그러면 여기 프린트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나? 나오고요. 만약에 num에 2가 들어가 있으면 위는 안 해. 1이 가서 2가 입력된 요 프린트문을 수행하고 그 다음 뭐 할까? 브레이크 끝. 3 들어오면 이 프린트문만 수행하고 브레이크 끝 나와. 1, 2, 3 아니고 4, 5, 6, 7 뭐 그 외의 숫자가 들어오면 나머지 경우 1, 2, 3이 아닌 나머지 경우는 디폴트로 다 걸려요. 그래서 디폴트에 있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문장을 한 줄만 써놔서 그런데 여기 여러 줄 써놓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위치 케이스문은 각 케이스에 따른 분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 여기에 전달된 변수 값이 1이냐? 그러면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2냐? 그러면 케이스 2로 가서 이쪽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브레이크 받났네? 빠져나오고 1, 2, 3 아무것도 아니야. 앞서서 정의해 놓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디폴트로 쪽으로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정의된 기술된 명령을 실행하고 스위치 문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제 돌려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등수에 따라서요 상품을 줄 거예요. 1등은 잘했으니까 사과, 배, 수박 3개를 줄 거고요. 2등은 두 번째로 잘했으니까 배하고 수박만 줄 거고요. 3등은 수박만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야. 3등 하면 수박만 주는데 2등 하면 수박 받고 배 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1등 하면 수박 받고 배 받고 묶고 더블로 가. 그거 요즘도 쓰나? 예. 그 영화 대사. 예. 사과까지 주는. 예. 요런 동작을 하도록 만든 거야. 요거는 한번 돌려볼까요? 자, 요거는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코드 긁어다가 컨트롤 F5. 자, 몇 등인가요? 2등 한다 할까? 2등. 그러면 배 주고 수박 주고. 자, 다시 1등을 해볼까요? 이번에 1등이다 해볼까? 1등. 그러면 사과, 배, 수박 주고. 자, 이번에는 뭐 한 5등 해볼까? 5등. 그러면 상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하도록 만든 코드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아이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요 코드를 살짝 응용을 해볼 건데요. 자, 1등이면 어떻게 되냐? 1등. 이거하고 어디까지 해?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이면 케이스 1이네 하고 프린트 사과, 프린트 배, 프린트 수박. 아이고, 브레이크 빠져나와. 2등이면 배 프린트, 수박 프린트, 브레이크 빠져나와. 이렇게 가는 거죠. 3등이면 케이스 3에 해당해서 수박 찍고 그다음 해야 되나 봤더니 브레이크 하래 빠져나오죠. 자, 그러면 요 코드를 이제 조금 수정해 볼 건데, 자,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만 가지고 이 코드가 해석이 됩니다. 자, 3등 했다 칠까? 3등, 그럼 케이스 3에 해당하네. 3. 그러면 수박 프린트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끝 나오죠. 그래서 수박 이렇게 출력할 거 아니야. 2등 한다고 해볼까? 2등 하면 케이스 2에 해당하네. 그러면 배 찍고 브레이크가 없네. 내려가. 수박 찍고 아이고 여기 브레이크 있네 하고 빠져나와. 그럼 2등 하면 배 수박 2개를 찍는 거죠. 이번에 1등 하면 여기 해당하네. 사과 찍고 브레이크 없어. 배 찍고 브레이크 없어. 수박 출력하고 브레이크 있어. 그래서 사과, 배, 수박 빠져나와.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케이스 1일 때는 이거 해라. 케이스 2일 때는 이거 해라. 케이스 3일 때는 이거 해라. 위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거를 해라.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렇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빼서 이런 구조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자, 한번 살펴봤어요. 자, 스위치 케이스만 보면 뭐랑 이 구조가 비슷해? if, else, if,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지? if, else 이렇게 나가는 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데, 첫 번째는 if, else 형태로 작성하고, 두 번째는 스위치 케이스 문 형태로 작성을 해라. 이게 이게 해보라고 그랬네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뭔 기능 구현은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입력받는데, 0 이상 100 이하의 숫자를 입력받아라. 입력받은 값이 0부터 9까지. 그러면 0 이상 10 미만의 정수. 0부터 10 이하의 단순히 숫자를 하지 말고요. 얘를 정수라고 합시다. 정수. 이거 고칠게요. 다시 0 이상 10 이하. 그러니까 0부터 10이 된다. 100 이하. 100까지의 정수를 받는데 입력받은 값이 0부터 9까지면 0 이상 10 미만 정수라고 출력하고, 또 10부터 19 사이의 숫자면 10 이상 20 미만의 정수라고 출력하고, 20부터 29까지, 또 그다음에 30부터 100까지는 30인 이상의 정수라고 출력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데, if else 형태로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스위치 케이스 문 형태로 작성을 해봐라. 그래서 if else 형태나 스위치 케이스 문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스위치 케이스를 쓰는 게 더 좋은지, 또 if else 형태를 쓰는 게 더 좋은지 한번 본인 스스로 느껴봐라
생각해봐라. 정답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if else가 훨씬 좋아 하면 if else 써도 되죠. 나는 스위치 케이스가 좋은데? 그럼 스위치 케이스를 써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는 if else 쓰는 게 더 편리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를 쓰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 사실은 특히 이런 경우, 범위가 있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케이스 1, 2, 3 딱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잖아. 이럴 때는 스위치 케이스 쓰는 게 편리할 수 있죠. 근데 뭐 이상, 뭐 미만, 그러면 막 비교문 들어가고 그러려면은 이게 더 나을 것도 같고. 그런데 경우가 많아. 케이스가 1부터 지금 제가 쓰다가 귀찮아서 30부터 100 이랬는데 이걸 10가지를 나눠야 돼. 근데 이걸 1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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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프레스 하면서 계속 10개를 쓰는 것보다 케이스 1, 2, 3, 4 해가지고 10개를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if else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스위치를 쓸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if else 쓰는 경우 먼저 보면 0 이상 10 미만 이면 요거. 그래서 이게 딱 걸리면 더 이상 안 하죠. 바로 여기서 이제 끝나지.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10 이상이고 20 미만이야? 이게 아니면 내려가다가 다 아니면 이까지 내려오는 거고, 중간에 if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이 if else 구조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자,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드를 쭉 보고 계신데, 이게 이렇게 뭐 하자는 거구나 라고 눈에 보이시면 프로그램 공부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이게 지금 뭐야, if else 이게 하면서 해석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겠어요. 요 앞부분은 조금 뭐랄까 잔재주를 좀 부렸다 그럴까. 자, 0 이상 10 이하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무한루프 안에 넣어놨네. 그리고 나서 스캔F로 값 가져오고 범위 안에 있냐, 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 있다면 브레이크를 하고 나가. 그 얘기는 입력 다 했잖아.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고, 이 화일문을 빠져나가라는 얘기고, 만약에 숫자를 105 입력했어. 그럼 이 범위 안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입력한 수가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경고를 주고 다시 루퍼를 돌 거 아니야, 화일 루프를. 그래서 다시 이거 출력하고 입력 받겠다. 그래서 올바른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다시 입력, 다시 입력, 다시 입력. 그래서 올바른 숫자가 들어오면 브레이크하고 이제 빠져나가서 요 밑으로 프로그램 코드가 진행되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살펴볼 건데, 이거는 자, 제가 답을 안 썼습니다. 과제야, 과제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힌트를 줬지. 자, 뭐냐, 요 코드는 여기서 봤던 거랑 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0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잘 들어왔는지를 체크해서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코드고, 그런 다음에 숫자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55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거 케이스로 따지면은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100이니까 케이스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 도대체. 케이스 0,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1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물론 그렇게 만들어도 프로그램은 잘 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변수의 값을 갖고 들어오면 0부터 100까지 101개의 숫자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케이스 0,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해서 케이스 100까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제가 뭘 해놨네. 55를 10으로 나누면 얼마야? 5.5지.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요. 뭔 가물가물하냐면,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연산 결과는 정수로 저장이 됩니다. 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 안 했을 것 같아. 우리는 지금 플로트형 변수를 선언해서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아직 한 번도 안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C 언어는요,
num이 뭐야?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죠. 이 num 안에 정수 들어있지. 정수를 정수로 나눴는데 그 연산 결과가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죠. 3을 10으로 나누면 0.3333333이잖아요. 실수잖아. 그러면 그 실수를 정수형 변수에 못 담아. 그래서 이 C 언어, C 컴파일러가 지나치게 친절하게도 못 담는데 어떡하지? 하면은 하고 소수점을 버려버리고 정수 파트만 저장합니다. 여기 한번 써볼까? 자, 갑자기 산수 시간이 될 듯한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x는 3. 자, y는 10. 다 인트야. 인트 정수로 선언했어요. 인트 또 인트 z z는 변수 선언만 하고 값을 안 줬어. 자, 근데 이제 z에다가 값을 어떻게 할당할 거야? z에다가 3, 이거 x 3이라고 써도 되는데 x 나누기 y 이러면 z의 값이 뭐가 들어가냐 이거죠. 0 들어가죠. 0. 자, 제가 괜히 복잡하게 썼는데 정수 나누기 정수를 했을 때 그 연산 결과가 정수라면 그냥 정수형 변수에 잘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정수형 변수냐 플로트형 변수냐 여기에 상관없이 이 연산 결과를 정수 나누기 정수는 아예 그냥 정수로 만들어. 여기에 설령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 있다고 해도 이 연산 결과를 정수 나누기 정수 했을 때 연산 결과를 무조건 정수로 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55를 넣으면 5가 들어가. 66 넣으면 6.6이잖아. 6 들어가겠네. 7 넣으면 0.7이니까 0.7 소수점 이하 버리고 0 들어가. 그럼 요 안에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느낌이 오죠. 이쯤 얘기했을 때 하시는 분은 지금 졸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 분이야. 자,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 과제? 그래서 그 음수를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하느냐를 알아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 저 말 뭐 요점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당연히 아는 게 좋고요.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심각하지는 않은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는 데까지만 한번 쳐다봐요. 자, 그리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미완의 코드가 주어졌는데 이 코드를 완성을 시켜서 이 동작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 수업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10월 9,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수업이 10월 9일 저기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날을 자꾸 우리가 이제 수업을 안 하면 나중에 몰아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의견을 물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생이 영상으로 진행을 합시다 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올리는 게 어떨까 추석인데 망설이다가 주말에 올릴까 막 하다가 이제 아무튼 계속 좀 늦어졌는데 아무튼 이 추석 이 9일 날도 영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수업은 이쯤 마치고 그 10월 9일 날은 어떻게 할 건지 게시판에 공지글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